제21강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기업은 언제부터 주가가 움직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부터는 영업이익 심화편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이익의 개념과 활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하면 주가는 언제 오를까요? 많은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이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산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업이 오늘 발표한 영업이익은 이미 지나간 실적입니다. 시장에서는 그것을 과거의 숫자로 봅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앞으로 6개월, 1년 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매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재고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인공지능 서버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의 주문도 조금씩 증가합니다. 아직 영업이익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이런 데이터를 모두 연결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영업이익이 개선되겠구나.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실적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 실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영업이익 사상 최대, 깜짝 실적 달성, 목표 주가 상향. 이 시점이 되면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관은 상당 부분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는 실적을 보고 사고, 고수 투자자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을 먼저 찾습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매우 큰 투자 성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매출이 먼저 증가합니다. 매출은 영업이익의 출발점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됩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비용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은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이런 변화는 미래 실적 개선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부 수주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 방산, 플랜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수주가 늘어나면 몇 개월 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수주 증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업의 투자 설명회 자료와 실적 전망을 확인합니다. 기업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한다면 시장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를 확인합니다. 시장에는 이미 많은 애널리스트가 미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예상보다 좋아질 것인지, 예상보다 나빠질 것인지가 주가를 움직입니다. 이것을 시장에서는 기대라고 부릅니다. 주가는 영업이익보다 기대의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그 정도의 실적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영업이익은 낮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주가가 먼저 상승하기도 합니다. 바이오 기업도 비슷합니다. 현재 영업이익은 적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상 결과가 좋아지고 신약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시장은 몇 년 뒤에 영업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업종도 존재합니다. 결국 좋은 투자자는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영업이익률 개선, 수주 증가, 시장 점유율 확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산업 사이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합니다. 기업 분석은 퍼즐과 같습니다. 한 조각만 봐서는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미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주가는 현재의 영업이익보다 미래의 영업이익을 먼저 반영합니다. 둘째,
실적 발표보다 실적 개선의 신호를 먼저 찾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은 반드시 매출, 영업이익률, 수주, 산업 사이클, 기관 수급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좋은 투자자는 뉴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기업의 변화를 읽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를 초고수 관점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2강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급증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이유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 분기 흑자 달성, 적자 탈출 성공.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많은 투자자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선 흑자 전환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흑자 전환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흑자 전환이란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업이 정상적인 수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야 합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결과보다 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업을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덕분에 생산 원가가 줄었습니다. 한 분기 동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도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흑자 전환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업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흑자 전환이라도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출 증가입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기업의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만 줄여 흑자가 되었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만 흑자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진다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객입니다. 기존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고객이 증가하는지, 해외 고객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분석 대상입니다. 고객이 늘어나는 기업은 매출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제품 경쟁력입니다. 기업이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과 품질로 판매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장기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산업의 흐름입니다. 기업 혼자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산업 전체가 회복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시기에는 여러 기업이 함께 흑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도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 수주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을 함께 보면 기업의 미래를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라고 해서 현금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외상 매출이 많다면 실제 현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부채입니다.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무 안정성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시장의 기대입니다.
이미 시장이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좋은 실적이 발표되어도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흑자 전환이라면 주가는 강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숫자보다 기대의 변화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흑자 전환 기사만 보고 바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 한 줄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는지,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는지, 기술력이 강화되었는지, 원가 구조가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는 현재의 숫자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변화를 사는 것입니다. 흑자 전환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흑자 전환이라는 결과보다 왜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 개선이 함께 나타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셋째, 산업의 흐름, 현금 흐름, 부채, 고객 증가, 제품 경쟁력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흑자 전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춘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3강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창사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보도합니다. 증권사에선 실적 호조라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구나.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한 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영업이익이 최고가 아닌데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투자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음 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내년 실적 감소를 먼저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기업은 아직 영업이익이 평범합니다. 하지만 신규 공장이 완공됩니다.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형 고객과 장기 계약도 체결합니다. 신제품 판매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기업은 현재 실적이 최고가 아니더라도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매출 증가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이 많이 팔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일시적으로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면 지속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이 함께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거나 원가 관리 능력이 좋아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이 경기 회복의 초입인지, 성장의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정점인지에 따라 같은 영업이익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은 수주 이후 실제 영업이익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방산기업도 대형 계약 이후 실적이 점진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도체 역시 업황 사이클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기업의 경쟁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신제품이 성공하고 있는지,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기업은 영업이익 증가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현금 흐름도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나빠지고 있다면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닌지, 외상 매출이 증가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부채와 투자 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좋아졌더라도 과도한 차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 미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실적이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역대 최고 실적. 이런 문구를 보면 이미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은 몇 개월 전부터 그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기사보다 먼저 숫자의 흐름을 봅니다. 그리고 숫자보다 기업의 변화를 봅니다.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투자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이 최고라는 사실보다 내년과 그 다음 해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은 한번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영업이익을 늘려가는 기업입니다. 장기 투자는 그런 기업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매출 증가에서 나온 것인가? 영업이익률도 함께 개선되고 있는가? 산업 사이클은 상승 구간인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가? 현금 흐름은 건강한가? 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시장은 이미 이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는가?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반드시 최고의 투자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현재의 영업이익보다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은 반드시 매출 성장, 영업이익률, 산업 사이클, 경쟁력, 현금 흐름까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은 일회성 최고 실적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실적 발표는 왜 중요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4강 영업이익 컨센서스와 실적 발표는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어려워하는 컨센서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컨센서스가 무엇인지, 왜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센서스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여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평균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증권사가 어떤 기업의 다음 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예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곳은 800억 원을 예상합니다. 어떤 곳은 900억 원을 예상합니다. 어떤 곳은 1000억 원을 예상합니다. 이 여러 예상치를 평균낸 값이 바로 컨센서스입니다. 즉, 시장이 현재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실적일까요? 많은 사람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가 1200억 원이었다면 1000억 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800억 원이라도 시장의 예상이 600억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컨센서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은 증가했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주가는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보다 기대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이오 기업도 비슷합니다. 시장에서는 기술 수출이나 임상 결과를 기대합니다. 예상보다 좋은 계약이 발표되면 앞으로의 영업이익 전망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면 현재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도 기업 가치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 시장은 몇 년 뒤 영업이익까지 미리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방산기업 역시 대형 계약이 예상보다 빨리 체결되면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실적 발표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기사만 보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그 실적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좋은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많은 투자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은 실적인데 왜 주가가 떨어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은 이미 그 실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시험과 비슷합니다. 100점을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얼마나 잘했는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결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예상보다 나쁜 결과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실적 숫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대, 컨센서스 변화, 증권사 보고서, 기업의 실적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이 쌓이면 시장이 앞으로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질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시장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얼마인가? 실제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높았는가? 컨센서스가 최근 계속 상향되고 있는가? 기업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실적 발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주가는 영업이익 자체보다 시장 기대와 실제 결과의 차이에 크게 반응합니다. 둘째, 컨센서스를 이해하면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투자자는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합니다. 넷째, 장기 투자에서는 한 번의 실적보다 계속 높아지는 시장의 기대를 만드는 기업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밈사이트 제25강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왜 중요한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실적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무조건 좋은 기업이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 무조건 나쁜 기업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기업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은 피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닝은 기업의 실적을 말합니다. 서프라이즈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과 증권사가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 실제 영업이익이 훨씬 높게 발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 영업이익을 1,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발표는 1,4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400억 원이나 높은 실적입니다. 이런 경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업의 경쟁력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보유 비중을 다시 검토하기도 합니다. 주가는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닝 쇼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6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시장 기대보다 크게 낮은 실적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실망합니다. 증권사는 실적 전망을 낮추기도 합니다. 기관은 보유 비중을 줄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단기간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왜 있을까요? 바로 시장은 실적보다 미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이번 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다음 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형 고객사의 주문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신규 공장 투자, 생산 라인 교체, 일시적인 비용 증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다음 분기부터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적이 나빴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는 숫자보다 원인을 먼저 분석합니다. 왜 예상보다 좋아졌는지, 왜 예상보다 나빠졌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이를 예상했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영업이익보다 기술 수출, 임상 성공, 신약 허가 가능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조선 기업은 대형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주가 계속 증가한다면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 계약보다 장기 계약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는 실적 발표 당일만 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해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투자 성과를 크게 바꿉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한 번의 실적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꾸준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업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좋은 실적을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경영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함께 성장할 때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는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실적 발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시장보다 먼저 기업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첫째,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높았는가, 낮았는가? 둘째, 그 원인이 일시적인 요인인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인가? 셋째, 다음 분기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넷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다섯째, 기업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가?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결과일 뿐입니다. 둘째, 투자자는 결과보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좋은 기업은 한 번의 깜짝 실적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업입니다. 넷째, 장기 투자의 성공은 실적 발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계속 좋아질 기업을 먼저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6강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는 왜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왜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이 현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이 한 단계 넓어집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가는 영업이익의 절대적인 숫자보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먼저 반영합니다. 이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나 증가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1,5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에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투자자는 실적을 볼 때 반드시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실적과 비교하고 시장 예상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좋아졌는지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실적은 좋지만 다음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주식시장은 과거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다음 분기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면 시장은 먼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공급 증가를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재고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제품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됩니다. 현재 실적은 최고 수준인데 시장은 이미 다음 사이클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 민감주를 투자할 때 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주가도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이 최고를 기록하기 전에 주가가 먼저 고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좋은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실적 발표 전 6개월 동안 2배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실적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 투자자는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오는 순간 오히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가 가장 화려할 때가 반드시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아닙니다. 네 번째, 영업이익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모두 같은 영업이익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핵심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면 좋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개발비나 광고비를 크게 줄여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을 높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은 영업이익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줄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부분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업이익 증가율만 보는 것보다 이익의 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매출이 정체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매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비용 절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성장하려면 결국 매출이 증가해야 합니다. 제품이 더 많이 팔리거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매출 증가를 확인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기업과
매출은 정체된 상태에서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기업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업이익률의 정점을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 8%, 12%, 15%, 그리고 이번에는 20%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25%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 시장이 지금 수준을 정점으로 판단한다면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좋은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산업 사이클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해운처럼 산업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업황이 좋아지면 제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주가도 함께 상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다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환경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공급이 증가하고 경쟁사의 투자가 늘어나고 제품 가격 상승이 멈추기 시작하면 시장은 실적이 아직 좋은 상황에서도 미래의 둔화를 먼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주는 영업이익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이클의 위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기업의 미래 투자가 시장 기대보다 약한 경우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은 좋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도 없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줄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은 현재 돈을 잘 벌더라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영업이익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실한 기업은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성장성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아홉 번째, 수급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기업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매도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승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인지, 미래 실적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인지, 업종 내에서 더 좋은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매수와 매도의 결과로 움직입니다. 좋은 실적과 좋은 수급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강의를 이해하기 좋은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매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가? 재고는 감소하고 있는가? 인공지능 관련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는가? 고객 주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경쟁사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가? 다음 해 영업이익 전망은 계속 상향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이 계속 나온다면 현재의 영업이익 증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씩 꺾이기 시작한다면 현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현재 영업이익만으로 기업의 미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성공, 기술 수출, 신약 허가, 새로운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면 미래의 수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마다 영업이익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기업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증권 방송에서도 기업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주가 역시 이미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좋은 실적을 시장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 두 질문만 습관적으로 해도 실적 발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는가? 둘째, 다음 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좋아지고 있는가? 셋째,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 넷째,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가? 다섯째, 영업이익 증가가 일회성 요인 때문은 아닌가? 여섯째, 산업 사이클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일곱째,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너무 많이 상승하지 않았는가? 여덟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아홉째,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살아있는가? 열째, 내년과 그 다음 해의 영업이익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오늘의 핵심 정리.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현재의 영업이익보다 앞으로 만들어질 영업이익을 먼저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영업이익 숫자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률, 시장 기대, 산업 사이클, 미래 성장성, 수급까지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실적이 좋은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이 기업 분석의 깊이를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기 영업이익보다 연간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7강 분기 영업이익보다 연간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실적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분기 영업이익과 연간 영업이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분기 실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다.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낮았다.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도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기 실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판단할 때는 한 번의 분기 실적보다 연간 영업이익의 방향과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분기의 숫자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기업의 분기 실적에는 여러 변수가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변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해 광고비를 크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특정 분기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으로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의 영업이익만 보고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분기 200억 원, 2분기 300억 원, 3분기 100억 원, 4분기 400억 원, 3분기만 보면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총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700억 원이었다면 어떨까요?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나빴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오히려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기와 연간 실적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계절성이 강한 기업은 분기 비교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이 매 분기 비슷하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마다 계절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상반기에 실적이 좋고 어떤 기업은 하반기에 실적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 분기와 단순 비교하면 기업의 실제 흐름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직전 분기와 비교하는 것보다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하는 방법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고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계절성이 강한 기업일수록 이런 비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연간 영업이익에서는 기업의 진짜 성장 추세가 더 잘 보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한 번의 좋은 실적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해 500억 원, 다음 해 700억 원, 그 다음 해 1000억 원, 그리고 다음 해 1300억 원.
중간중간 분기 실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기업의 사업 규모와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분기에 영업이익이 2배 증가했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몇 년째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 번에 좋은 분기만 보고 성장 기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보다 증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기업 분석에서 숫자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인 기업과 5천억 원인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5천억 원을 버는 기업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업은 영업이익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 기업은 5천억 원에서 4,500억 원, 4천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기업의 크기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성장 방향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라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간 실적도 최소 몇 년을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 해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실적도 특별한 환경 때문에 크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해 영업이익 1,000억 원, 둘째 해 1,300억 원, 셋째 해 1,700억 원, 넷째 해 2,100억 원, 다섯째 해 2,600억 원. 이런 기업이라면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기업 분석입니다. 숫자는 출발점입니다. 숫자가 변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여섯 번째, 반도체는 연간 숫자만 봐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처럼 사이클이 강한 산업에서는 연간 숫자만 봐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가 크게 나빠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것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메모리 가격은 어떤가? 재고는 감소하고 있는가? 설비 투자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가? 경쟁사의 공급 계획은 어떤가? 이런 선행 신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연간 영업이익은 기업의 큰 흐름을 보여주지만 산업 사이클은 앞으로 그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조선과 방산은 현재 영업이익보다 수주잔고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조선 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를 수주했다고 그날 바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건조하고 공정이 진행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단계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기업의 미래를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일감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방산도 비슷합니다. 대형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적과 함께 수주 잔고와 신규 계약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업종마다 미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덟 번째, 바이오는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기준이 더 다릅니다. 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영업 적자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적자 바이오 기업이 나쁜 기업이란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연구개발이 미래의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기술 수출, 임상 진행, 파트너 기업, 신약 허가, 상업화 가능성, 플랫폼의 확장성, 이런 요소가 미래 영업이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는 현재의 분기 영업이익이나 연간 영업이익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지표는 중요하지만 업종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연간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함께 보십시오.
연간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분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외형은 성장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한다면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10번째, 연간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도 비교해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회사의 현금은 계속 부족하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 영업이익의 질을 조금 더 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익뿐 아니라 현금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째, 주가는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그 다음 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올해 실적이 최고인데도 먼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하는 것은 세 단계입니다. 지난해 실적, 올해 실적, 내년 예상 실적.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기업의 방향이 훨씬 잘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한 분기에 좋은 실적만 보고 기업 전체가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분기에 나쁜 실적만 보고 좋은 기업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간 영업이익의 증가 이유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 실적만 보고 내년 실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적 투자는 숫자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의 시간 흐름을 읽는 투자입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기업의 영업이익을 볼 때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증가했는가? 둘째, 최근 여러 분기의 흐름은 좋아지고 있는가? 셋째,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넷째, 내년 영업이익 전망도 증가하고 있는가? 다섯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 여섯째,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는가? 일곱째, 영업이익 증가가 일회성이 아닌가? 여덟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 아홉째, 산업 사이클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열째, 현재 주가는 미래의 실적 개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오늘의 핵심 정리. 분기 영업이익은 중요합니다. 기업의 최근 변화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분기의 숫자만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기 실적은 점입니다. 연간 실적은 그 점들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의 연간 실적을 연결하면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투자자는 하나의 점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선을 보고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올해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영업이익을 공부하는 최종 목적도 바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8강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기 영업이익과 연간 영업이익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숫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을 넘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사를 이기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이란 무엇일까요?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중 한 기업이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시장 점유율은 약 30%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객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영업이익률도 반드시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모습은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이 함께 상승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에서 상당히 좋은 신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영업이익률도 상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제품을 팔 때 남기는 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25% 그리고 30%로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영업이익률도 10%에서 13%, 16%로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이 여러 해 지속된다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은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연구개발비, 관리비, 물류비 같은 비용이 더 많은 제품에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제품 하나당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비용은 그보다 천천히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기술력이 강한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가운데 특히 강한 기업은 단순히 많이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낮춰도 고객이 계속 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기업은 가격을 지나치게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브랜드, 기술력, 품질, 생산 능력,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이런 요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을 함께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가격 인하입니다.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춥니다. 제품은 많이 팔립니다. 시장 점유율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 개를 팔 때 남기는 돈은 줄어듭니다. 이런 성장은 질이 좋은 성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0% 그리고 6%로 계속 하락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과도한 할인과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하나만 보고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7번째,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체 시장 점유율만 보면 부족합니다. 어떤 제품에서 강한지를 봐야 합니다. 범용 제품에서 많이 판매하는 것과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고성능 메모리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경쟁력이 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는가? 제품 가격은 유지되는가? 영업이익률은 함께 개선되는가? 이 네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바이오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면 현재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기술의 경쟁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임상 결과는 어떤가? 글로벌 제약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기술 수출이 가능한가? 같은 기술을 여러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 특허 경쟁력은 충분한가? 이런 요소가 미래의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상업화된 이후에는 시장 침투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경쟁 약물보다 효과가 좋은가? 안전성은 어떤가? 환자가 사용하기 편리한가? 가격 경쟁력은 있는가? 보험 적용은 가능한가? 이런 요소들이 결국 미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됩니다. 9번째, 조선과 방산에서는 시장 점유율의 질을 봐야 합니다. 조선업에서는 단순히 선박을 많이 수주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높은 선박을 얼마나 수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 점유율까지 상승한다면 앞으로의 영업이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매출보다 수익성이 좋은 해외 수출이 확대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다면 기업의 이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은 반드시 무엇을 팔아서 높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번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진입 장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사용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객이 증가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찾고 싶은 기업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증가한 영업이익이 다시 경쟁력 강화에 사용되는 기업.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사가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1번째,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고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압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고객의 취향도 변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산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장을 지배했던 기업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50%라는 숫자 자체보다 50%가 40%에서 올라온 것인지 60%에서 내려온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50%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2번째, 영업이익률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5%라는 숫자만 보면 부족합니다. 몇 년 전 10%였는데 15%가 된 것인지 20%였는데 15%로 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분석에선 숫자의 절대값보다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을 표로 만들어 몇 년 동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지 조합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점유율 상승, 영업이익률 상승.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경쟁력과 수익성이 함께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점유율 상승, 영업이익률 하락.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상승.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경쟁력과 수익성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인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합만 기억해도 기업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집니다. 개인 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말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1위인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점유율 증가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력 때문인지, 가격 인하 때문인지, 경쟁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업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사는 시장 점유율을 바라보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기업을 분석할 때 다음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가? 둘째,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상승하고 있는가? 셋째, 점유율 상승이 기술력에서 나온 것인가? 넷째,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점유율을 높인 것은 아닌가? 다섯째,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가? 여섯째,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일곱째,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덟째, 점유율 확대가 실제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가? 아홉째, 늘어난 영업이익을 다시 연구개발과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가? 열째,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있는가? 오늘의 핵심 정리.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도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이 함께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에서는 한 가지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 점유율을 보고, 영업이익률을 보고, 매출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산업의 변화까지 연결해서 보십시오. 숫자 하나는 기업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 숫자의 흐름을 연결하면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도주는 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9강 주도주는 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을 함께 보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영업이익을 주도주 투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주도주는 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주도주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는 먼저 주가를 생각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거래량이 폭발하는 종목,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종목.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가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시장을 이끄는 진짜 주도주의 뒤에는 상당한 경우 기업이익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을 통해 주도주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주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먼저 주도주의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2배 오른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나 수급 때문에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몇 년 동안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까지 높아지면서 주가가 장기간 상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기업은 단순한 급등주가 아니라 산업을 대표하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볼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가가 왜 오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익 성장입니다. 두 번째, 주가는 결국 기업이 앞으로 벌 돈을 반영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면 그 기업의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해 1,000억 원, 둘째 해 1,500억 원, 셋째 해 2,200억 원, 넷째 해 3,000억 원,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다음 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투자자만 변화를 발견합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기관이 관심을 갖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실적 전망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전체가 그 기업의 성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도주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도주는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보다 증가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큰 기업이 반드시 최고의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변화의 속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업은 영업이익이 1조 원입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영업이익이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천억 원이 3천억 원, 4,500억 원, 6천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더 강하게 받을까요? 상황에 따라 두 번째 기업이 더 높은 성장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재 크기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업이익보다 먼저 매출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주 후보를 찾을 때 영업이익만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전에 매출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제품 판매가 증가합니다. 새로운 고객이 들어옵니다. 해외 수출이 늘어납니다. 수주 잔고가 증가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일찍 발견하려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은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왜 그런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공장 투자 때문인지, 연구개발비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원가 부담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이 해결될 수 있다면 나중에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강한 기업은 영업이익률까지 좋아집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한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이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능력까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0%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결정할 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기업의 이익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장 점유율 상승은 주도주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경쟁사의 점유율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이 커져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업이 경쟁사보다 더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산업 안에서도 모든 기업의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산업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기업이 있고 빼앗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전자입니다. 일곱 번째, 반도체 주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강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재고가 줄어듭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대규모 수요가 등장하면 기존 사이클의 구조적인 성장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도 모든 기업이 똑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경쟁력이 있는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가? 제품 구성은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차이가 결국 영업이익 증가폭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기업을 먼저 평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조선과 방사는 영업이익이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선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선박을 대량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했다고 즉시 영업이익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건조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나 실적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주가는 현재 영업이익보다 미래에 형될 수주주 잔고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방산도 비슷합니다. 대규모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납품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진행됩니다. 시장은 현재 영업이익뿐 아니라 앞으로 쌓일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분석할 때는 현재 실적만 보면 부족합니다. 미래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근거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9번째, 바이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현재 영업이익만으로 주도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기술의 가치, 임상 결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기술 수출, 신약 허가 가능성, 플랫폼의 확장성, 그리고 실제 상업화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결국 미래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한 기대만 있고 실제 수익화 가능성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기술의 가치가 계약과 매출로 검증되기 시작한다면 기업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기관과 외국인은 왜 영업이익 성장 기업에 관심을 가질까요?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는 한 번에 쉽게 사고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여러 해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이런 장기 자금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매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지면 비중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장기간 유입되면 주가 추세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에서는 가격과 거래량뿐 아니라 실적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영업이익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영업이익 전망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내년 영업이익을 2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몇 달 뒤 2,5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3천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거나 제품 가격이 좋아지거나 신규 고객이 늘어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의 평가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주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좋은 실적이 아니라 계속 좋아지는 기대입니다. 12번째,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가 멈추면 주도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도 영원히 오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시장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주가도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기대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에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만 보면 부족합니다.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느려지고 있는가까지 봐야 합니다. 13번째, 가장 위험한 순간은 최고의 뉴스가 쏟아질 때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도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폭발합니다. 이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의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인가?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주도주가 강한 동안에는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망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순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4번째, 차트와 영업이익을 따로 보지 마십시오. 차트가 강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실적 전망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강함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트만 급등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왜 상승하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 분석에서 차트는 시장의 행동을 보여주고 영업이익은 기업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둘을 함께 보면 훨씬 강력합니다. 주도주를 볼 때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이 한 분기 급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성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출 증가 없이 영업이익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 사이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 과거의 좋은 실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도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도주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언젠가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해시더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후보를 발견했다면 다음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매출이 여러 분기와 여러 해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가? 둘째,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 셋째,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빠른가? 넷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가? 다섯째,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가? 여섯째,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가? 일곱째,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덟째, 내년 영업이익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아홉째, 기관과 외국인의 장기적인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가? 열째, 차트의 강함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의 근거가 존재하는가? 열한째,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경쟁력이 있는가? 열두째, 현재의 성장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 이 질문 가운데 긍정적인 답이 많아질수록 단순한 급등주와 장기적인 주도주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주도주는 단순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뒤에는 산업의 성장과 기업 이익의 성장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미래 영업이익 전망까지 계속 올라간다면 관심 있게 볼 만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강한 주가 흐름까지 연결된다면 시장이 그 기업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도주를 찾는 것만큼 주도주의 성장이 언제 둔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증가하는 속도를 보십시오. 현재 실적만 보지 마십시오. 다음 해의 실적을 보십시오. 차트만 보지 마십시오. 차트를 움직이는 기업의 이익을 함께 보십시오. 결국 강한 주도주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현실로 증명되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영업이익 시리즈의 마지막인 제30강, 영업이익 심화 총정리.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제30강 영업이익 심화 총정리.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드디어 영업이익 30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업이익이라는 하나의 투자 지표를 가지고 아주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공부했고 영업이익률을 배웠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과 감소하는 기업의 차이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처럼 업종에 따라 영업이익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심화편에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갔습니다. 흑자 전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시장 점유율, 주도주와 영업이익의 관계까지 연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기업의 실적표를 봤을 때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영업이익 30강의 최종 목적입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업을 보는 출발점입니다. 기업에는 여러 종류의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업이익을 중요하게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업의 경쟁력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시작할 때 영업이익은 매우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의 크기보다 방향을 먼저 보십시오. 두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영업이익은 5천억 원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1천억 원입니다.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일까요?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만 보면 첫 번째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6천억 원, 5,500억 원, 5천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300억 원, 600억 원, 1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은 현재의 크기뿐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볼 때는 먼저 질문하십시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가? 둔화되고 있는가? 숫자의 크기보다 방향과 속도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만 보지 말고 매출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증가했을까요? 가장 먼저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면 사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제품이 잘 팔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데 영업이익만 증가했다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줄였는지, 광고비를 줄였는지, 연구개발비를 줄였는지, 원재료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용은 영원히 줄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결국 매출이 증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업이익률을 반드시 함께 보십시오.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만 보면 기업의 수익성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기업이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을 넘어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늘었는가? 가격 결정력이 높아졌는가? 공장 가동률이 상승했는가? 생산성이 좋아졌는가?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 분기보다 여러 분기의 흐름을 보십시오. 기업의 실적은 한 분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환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특정 분기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한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바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최근 여러 분기의 흐름을 연결하십시오. 그리고 연간 실적과 연결하십시오. 더 나아가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의 흐름까지 보면 기업의 방향이 훨씬 잘 보입니다. 분기는 점입니다. 연간 실적은 선입니다. 여러 해의 실적을 연결하면 기업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섯 번째, 과거보다 미래 영업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감소한다면 주가는 먼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도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서는 세 가지 시간을 연결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지난해 얼마나 벌었는가, 올해 얼마나 벌고 있는가, 내년에는 얼마나 벌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과거의 실적을 확인하지만 투자 판단은 미래를 보고 합니다. 일곱 번째, 컨센서스를 함께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반드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1,0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1,200억 원이 나왔다면 예상보다 좋은 실적입니다. 반대로 시장에서는 1,500억 원을 예상했는데 1,200억 원이 나왔다면 영업이익이 증가했어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볼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좋아졌는가? 그리고 동시에 시장 예상보다 좋아졌는가? 이 두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8번째, 어닝 서프라이즈도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하지만 바로 매수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왜 예상보다 좋았는가? 제품 판매가 증가했는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는가? 고부가 가치 제품이 잘 팔렸는가? 아니면 환율이나 일시적인 비용 감소 때문인가? 지속 가능한 이유에서 나온 서프라이즈와 일회성 요인에서 나온 서프라이즈는 의미가 다릅니다. 어닝 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나빴다는 사실보다 왜 나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했다면 다음 분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좋은 분석은 결과보다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9번째, 영업이익의 질을 확인하십시오. 영업이익 1,000억 원이라고 모두 같은 1,000억 원이 아닙니다. 기업의 핵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1,000억 원과 특별한 환경 덕분에 한 번 만들어진 1,000억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내년에도 돈을 벌 수 있는가? 3년 뒤에도 벌 수 있는가? 경쟁사가 들어와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고객이 계속 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영업이익의 질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현금 흐름까지 확인해야 분석이 깊어집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회사의 현금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증가했는가? 재고가 쌓이고 있는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실제 현금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장기간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데 현금 흐름이 계속 좋지 않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이익뿐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11번째, 부채와 재무 체력도 함께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좋아도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채가 많은 기업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 같은 지표가 영업이익과 연결됩니다. 투자 지표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기업의 전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12번째,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십시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률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까지 상승한다면 어떨까요? 기업이 경쟁사보다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 상승과 영업이익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은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합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점유율을 높였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13번째, 산업 사이클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같은 영업이익 증가라도 업종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도체는 제품 가격과 재고, 수요와 공급, 설비 투자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조선은 수주 잔고와 선가, 건조 일정이 중요합니다. 방사는 장기 수출 계약과 납품 일정이 중요합니다. 바이오는 임상, 기술 수출, 허가, 상업화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 똑같은 영업이익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은 같아도 산업 구조가 다르면 해석 방법도 달라집니다. 14번째, 주도주는 영업이익의 방향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주도주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는 기업이 장기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 영업이익 전망까지 계속 올라간다면 더욱 관심 있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시장 기대가 낮아지고 산업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를 찾는 것만큼 주도주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순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5번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과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구분하십시오.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미래 성장성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 PBR, ROE 같은 지표가 다시 필요합니다. 영업이익으로 좋은 기업을 찾고 다른 투자 지표를 이용해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과 가격 분석은 함께 가야 합니다. 16번째, 실전에서는 순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하나를 처음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먼저 매출을 봅니다.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을 봅니다. 영업이익이 매출과 함께 증가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률을 봅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최근 여러 분기와 연간 실적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시장 점유율을 봅니다. 그 다음 현금 흐름과 부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산업 사이클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봅니다. 이 순서를 반복하면 기업 분석이 훨씬 체계적으로 변합니다. 영업이익 실전 분석, 12단계 기업을 분석할 때 다음 질문을 하나씩 던져보십시오. 첫째, 매출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가? 둘째,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 셋째, 영업이익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가? 넷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가? 다섯째, 영업이익 증가의 원인이 지속 가능한가? 여섯째, 내년 영업이익 전망도 증가하고 있는가? 일곱째, 시장 예상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가? 여덟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가? 아홉째,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열째,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는가? 11째,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12째, 현재 주가는 이러한 미래 성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이 12가지 질문을 습관적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기업을 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영업이익은 매우 강력한 투자 지표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하나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은 기업 분석의 중심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을 연결하고, 영업이익률을 연결하고, 현금 흐름을 연결하고, 부채를 연결하고, ROE를 연결하고, PR과 PBR을 연결하고, 시장 점유율과 산업 사이클까지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각각 따로 보이던 숫자가 하나의 기업 이야기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투자 지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공식을 외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보고 기업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30강 최종 정리. 좋은 기업을 찾을 때는 영업이익이 큰 기업만 찾지 마십시오.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현재 실적만 보지 마십시오. 미래 실적을 함께 보십시오. 한 분기의 숫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 분기와 여러 해의 방향을 보십시오. 영업이익만 보지 마십시오.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함께 보십시오.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산업과 경쟁력을 함께 보십시오. 좋은 뉴스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에 이미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가만 보지 마십시오. 그 주가를 움직이는 기업의 이익을 보십시오. 투자는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판단의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늘 공부한 영업이익도 그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했지만 30강을 지나면서 우리는 매출, 수익성, 성장성, 시장 점유율, 산업 사이클, 현금 흐름, 재무 체력, 밸류에이션, 그리고 주도주까지 연결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단순히 얼마를 벌었지? 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한 단계 더 들어가십시오. 왜 이렇게 벌었을까? 그리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앞으로 더 벌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그 미래를 현재 주가는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영업이익 30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업이익 완전 정복 30강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스 오디오북이었습니다.